안녕하세요, 가루씨예요. 이제 시장에 나가보면 장아찌용 샘마늘이 쏟아져 나오잖아요. 이걸 통으로 담가 놓으면 하나씩 하나씩 쏙쏙 빼먹는 재미가 있어. 까서 담그는 것과는 또 맛이 다르더라고요. 모양도 예쁘고 몇 년을 놔둬도 괜찮으니 재료 준비해서 시작해 볼게요. 통마늘을 담글 때는 꽉 모다진 게 좋아요. 속도 알차고 순한 게 장아찌로는 이게 딱이에요. 먼저 단단한 마늘대는 그냥 잘라내 버리고 겉에 껍질을 벗겨주세요. 주의할 게 다 벗기지 말고 한두 겹 정도 남겨주셔야 해요. 그래야 안에 있던 마늘도 노출되지 않아 오래 보관하기 안전하고 또 모양도 확 잡아준답니다. 보셔요. 이렇게 해야 예쁘겠죠? 그리고 밑에 있는 뿌리도 야무지게 잘라내 버려주세요. 이발한다고 생각하듯이 남은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깔끔하게 손질에 2.5kg 준비해 주시면 된답니다. 보통 한 망에 50개 정도 들어있는데 크면 개수가 적게 들어가고 작으면 개수가 많아지니 이거 개수보다는 무게를 지켜서 넣는 게 중요해요.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세요. 흙과 먼지가 묻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아까 뿌리 잘라낸 쪽 위주로만 좀 씻어주세요. 뒤집으면 안쪽으로 물이 흘러들어가 물기가 잘 안 빠져 나중에 수분 빼기가 번거롭더라고요. 모다진 안쪽은 비교적 깔끔해서 괜찮은데 혹시 마늘이 살짝 벌어져 있으면 안쪽까지 잘 살펴봐서 깨끗이 씻어주세요. 이제 엎어서 1시간 정도 물기를 빼주세요. 장아찌를 담글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최대한 물기 없이 하는 거예요. 그냥 반찬처럼 한두 끼 먹고 끝이 아니라 1년 길게는 몇 년도 오래 두고 먹을 거라 최대한 물기 없게 해주셔야 해요. 수분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장아찌 물이 싱거워져 중간에 자칫 변질될 수 있으니까 말리고 나서도 키친타올로 가볍게 톡톡 두드려 남은 물기가 없도록 해주세요. 이제 깨끗하게 소독된 유리병에 마늘을 차곡차곡 넣어주세요. 한 번에 우르르 쏟으면 빈 공간이 많아 다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퍼즐 맞추듯이 좀 얼기설기로 넣어주는 게 좋더라고요. 이번에는 1차 삭힌물을 만들어 볼게요. 물 1.7L에 3년 이상 간수 뺀 천일염 80g, 현미식초 600ml 넣고 소금이 녹을 때까지 저어주세요. 요리 초보자분들은 지금 간장이나 설탕이 안 들어가서 의아해할 수 있는데 마늘은 아린 맛이 강해 먹기 힘들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소금과 식초만으로 1차 아린 맛을 빼주는 게 중요하답니다. 그 다음에 간장, 설탕 넣고 간을 더해주는 거예요. 이런 장아찌는 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해요. 또 지금 부어놓고 보면 살짝 덜 잠겼죠? 걱정 마세요. 지금은 이게 삭히는 과정이라 조금 양이 부족해도 괜찮답니다. 소금이랑 식초가 들어가 변할 염려가 없기도 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나중에 여기에 간장과 설탕을 추가로 넣을 거라 오히려 너무 많으면 자칫 넘칠 수 있거든요. 이게 딱 맞아요. 그래도 가만 놔두면 좀 걱정되니까 보일 때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병을 잡고 몇 번 가볍게 흔들어가며 위에 삭힌 물을 끼얹어 주세요. 이제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서 일주일 기다려 볼게요. 지금 이게 일주일 지난 모습인데 지난번보다 색감이 살짝 발그스러운 게 보이시죠? 이러면 1차 삭히기는 다 끝났답니다. 이제 마늘은 가만 놔두고 삭힌 물만 또로록 따라내서 2차 장아찌물을 만들어 볼게요. 뭐 이것도 별거 없어요. 양만 지켜서 넣으면 된답니다. 먼저 가장 중요한 진간장 160ml 넣고 설탕 470g 넣어주세요. 이 정도 좀 넉넉하게 넣어줘야 간도 딱 맞고 중간에 변할 걱정도 없답니다. 그리고 천연 MSG로 감칠맛을 더해줄 다시마 10g 한 장 더 넣어줄게요. 건고추는 끝맛에 칼칼함을 더해줘 좋은데 필수는 아니니 없으면 생략해도 괜찮아요. 그리고 삭히느라 마늘에서 수분이 빠져나왔으니 그걸 날려주기 위해 센 불에서 한번 끓여줄게요. 끓이다 보면 이렇게 흰색 거품이 나오는데 이건 다시마에서 나온 거랍니다. 이건 맛있는 맛이고 나중에 녹아들어 괜찮으니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. 5 내지 6분 정도 지나 가운데까지 거품이 부글부글 끓으면
약불 인덕션 3으로 줄인 다음 2분만 더 끓여주세요. 그리고 2분이 지났으면 제 역할을 다한 다시마는 건져내 버려주고 꽁고추는 취향껏 해주세요. 장같이 넣어도 괜찮고 다시마와 버려도 괜찮답니다. 뭐 나중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으니 편한 방법대로 해주세요. 막 끓여 뜨거울 때 바로 마늘에 부어주세요. 그래야 다 먹을 때까지 아삭아삭하고 한 번 더 소독해주는 효과까지 있어 일석이조더라고요. 그리고 차갑게 식혀주면 되는데 이게 양이 많다 보니 식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. 한 12시간 정도? 하룻밤 정도 놔둬야 하는데 조심할 게 이게 달달하고 새콤하다 보니 꼭 날파리가 끼더라고요. 그래서 가만 놔두면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절대 뚜껑 닫지 마세요. 그러면 자칫 마늘이 더 익을 수도 있고 수증기도 못 빠져나가 구멍 안에 맺히더라고요. 그게 떨어지면 안 좋을 수 있겠죠. 그러니 대신에 이렇게 구멍 뚫린 찜기 있죠. 그걸 엎어서 놔두세요. 그럼 수증기도 잘 빠져나가고 안전하답니다. 지금 12시간 정도 지났는데 확실히 식으면서 물이 많이 날아갔죠. 이러면 다 된 거랍니다. 여기에 아까 남겨놓은 건고추 넣고 또 푹 잠길 수 있도록 소독된 돌도 하나 올려줄게요. 접시도 물론 괜찮아요. 그리고 뚜껑 덮어 그늘지고 시원한 곳에 놔둬주세요. 이게 금방 맛이 들지는 않고 한 3개월부터 맛을 봐보세요. 맛이 완전히 들려면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. 또 보관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냥 이대로 뚜껑 열지 않고 가만 놔두면 몇 년을 놔둬도 괜찮은데 꺼내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공기와 접촉해 국물이 점차 탁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러니 그때부터는 안전하게 냉장고에 보관해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김치 냉장고는 주의할 게 온도가 낮다 보니 자칫 얼 수 있거든요. 그러니 냉장고 아니면 김치 냉장고 야채칸에 놔둬주세요. 거기 둘 온도가 얼추 비슷하더라고요. 맛이 들려면 오래 걸리니까 대신 똑같은 방법으로 담가 놓은 걸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제가 다 나눠드리고 남은 5년 된 건데 확실히 색깔이 좀 까무잡잡하죠. 그래도 맛은 그대로랍니다. 보세요. 잘라보면 진짜 속까지 간이 야무지게 스며들었죠. 바삭하고 적당히 짭짤 새콤한 게 진짜 맛있네요. 밥 먹을 때마다 하나씩 쏙쏙 빼먹는 재미가 쏠쏠하니 여러분도 이맘때 적기일 때 꼭 담가보세요.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